안녕하세요. 또라핏입니다. 우리나라에 나르시시즘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나르시시즘을 한자식으로 번역한 자기애와 한글식으로 자기사랑이라고 해서 진정한 자기애, 자기사랑인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이 같은 의미라는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악인들이 오로지 지밖에 모르고 지만 잘났다고 하면서도 그게 자존감이 강한 거고 그게 자기애가 강한 거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고 짓거려대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강의 이기심, 이기주의와 자기사랑의 자기애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기심은 악인들처럼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자기의 진정한 자기사랑은 자기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의 개념이 헷갈렸지만 도넬란이란 학자가 자존감과 공격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1990년대 이후부터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의 개념이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나 나르시시즘이나 표면적 의미로 보면 둘 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의식하는 것인데 자기의 존재 자체와 장점은 물론 단점도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사랑을 할수록 타인도 나처럼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이런 의미와 달리 자기 외에 타인은 전혀 안중에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오직 자기에게만 몰두합니다. 세상에서 자기만 특별하고 잘났다는 끝없는 자아도취와 우월의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을 굳이 자기애라고 해야 한다면 헷갈리지 않게 그 앞에 병적인을 붙여서 병적인 자기애라고 해야 하고 그보다 더 상태가 심한 타인의 생명까지 요구하는 타고난 악한 자기애, 그건 악성 자기애라고 해야 합니다.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은 구분해야만 합니다. 지난 편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욕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욕구만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하는 타고난 이기적인 자기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나르시시즘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나르시시즘도 진정한 자기의 자존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나르시시즘이 자신감, 자긍심 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심리학자 말키는 나르시시즘의 상태가 0에서 10까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정상 범주에 있으려면 스펙트럼 가운데인 4에서 6 정도에 있어야 하고 스펙트럼 5 정도가 제일 건강한 상태로 자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과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에게 존중받는 능력을 갖추고 평등한 소통이 가능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르시시즘이 스펙트럼 6을 넘어 7에서 8 정도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이고 스펙트럼 8, 9 이상부터 10이 되면 악성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럼 반대로 스펙트럼이 최대치인 10이 아닌 최저치인 0에 있으면 이기적인 나르시시즘이 0이라는 건데 악성 나르시시즘의 반대에 있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악성 나르시시즘과 반대편에 있는 스펙트럼 최저치인 0에 가까운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양육된 경우가 많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지? 하는 식이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박스는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타인에게 칭찬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관심 회피,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타인의 사랑과 연결이 끊어질까봐, 타인을 불쾌하게 할까봐, 눈치를 보고 정말 필요할 때도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차단을 하기 때문에 관계 지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성인이 되었을 때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크고 부모에게 영향받은 어린 시절 관계를 재현하려고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아주 잘 맞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에 가까운 스펙트럼 0이나 스펙트럼 10에 가까운 나르시시즘은 둘 다 문제가 있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순 있지만 양심이 없다면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이 0에서 3 정도로 약하건 4에서 6 정도로 중간이건 7에서 10 정도로 강하건 나르시시즘 수위와 상관없이 악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양심을 잘 타고났어도 유전자도 선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도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니면 일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준다면서 넌 특별한 아이야. 정말 대단해. 내가 뭐든 다 해줄게. 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니까 넌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해. 하고 진정한 자존감 교육이 아닌 나르시시즘을 우쭈쭈 풍선이 터지도록 불어넣는 경우에 아이의 나르시시즘이 상위 스펙트럼에 머물러 후천적으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환경이라면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넌 어떻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그러면서 뭘 바래? 너 같은 건 밥도 먹지 마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공포심만 조장하고 아이에게 가치관이나 목적의식 등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이 스펙트럼 0에 가까워져 자기 존재 자체를 수치스러워하고 자신이 없어 남 앞에 나서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이면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이런 두 가지 형태거나 두 가지가 섞인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스펙트럼 중간에 머물기 어렵고 고통받기 쉬운 환경 속에 있지만 고통받는 것이 뭔지 몰라서 잘 못 느끼거나 어쩔 수 없이 죄책감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성인이 되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후천적인 영향 때문에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에 이상이 생겨 양극단을 오간다면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세상이 다른 아이들과 뭔지 다르고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스스로 자각하거나 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다른지 깨닫게 되는 순간 정말 엄청 혼란스럽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상태가 잘못된 상태임을 인지해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수 있고 빠져나와야만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후천적인 악의 대물림까지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기적인 나르시시즘이 아닌 진정한 자기의 건강한 자존감이 뭔지 알아야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타인을 만날 수 있고, 건강한 타인과 건강한 상호 존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안에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잘 설 수 있어야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바이.